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책 추천을 한 건 하고 싶어서 또 이제 숲길을 걸으며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당신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다 라는 책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고요. 김미라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로고테라피라는 약간 국내에서는 생소한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 책을 우연히 검색해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로고테라피가 뭐 무슨 브랜드 로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좀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요새 약간 유튜브 영상을 좀 들쭉날쭉 올리기도 하고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저는 요새 좀 사는 게 그렇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왜 재미가 없냐면은 내가 내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이게 아니라, 괴롭고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슬프고 화나고 이런 게 아니라 딱히 괴로울 것도 없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기쁠 것도 없고, 굳이 따지자면은 평탄하고 무난한 삶에 더 가까운데, 특별히 내가 몸이 아프다던가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던가 내가 일이 안 풀린다던가 인간관계가 힘들다던가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흥미와 재미가 좀 사라져버린 그런 느낌이랄까? 맞아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뭘 해도 예전에는 뭔가를 하면은 그게 다 재밌고 새롭고 신났는데, 이제는 이제는 그게 특별히 재미가 있을 게 있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읽게 된 책이 바로 당신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다 라는 책입니다. 딱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은 이제 결을 지니신 분들이 읽으면 도움을 많이 받고 유익할 것 같은 책이에요. 다시 올라가야지.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심리학, 철학 쪽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읽으면 도움될 책이고, 이 삶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책에서. 그 책에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진짜 삶의 의미는 진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게 맞다라는 인상은 받았어. 왜냐면 인간은 왜 태어나는 거죠? 인간은 왜 사는 거죠? 이런 질문들은 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들이거든. 사실 새로울 게 없는 질문이야. 근데 아무도 그 질문에 이렇다라고 속 시원한 답을 해준 사람이 별로 없었어.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풀어서 해석을 하고, 불교에서는 그냥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거 사실 그냥 사는 거에 가깝지.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동물들도 보면 여기 지금 숲에 있는 곤충들이 거대한 사명을 갖고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고, 이렇게 왜 사는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일단 지능이 발달한 종족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지능이 안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니까, 사실은 고등동물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은 사실 던져봤자 끝이 없고, 이 답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져서 누가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일상 속에서 작은 이런 소소한 즐거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이런 질문을 그렇게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고 그냥 살아가기도 하죠. 뭐가 낫다, 뭐가 별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의미는 인간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거고, 그 의미를 되게 거대한 것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스스로 괴로워지겠지.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되게 우리가 사실 그렇게, 여러분도 이제 나이 들면 아시겠지만 별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할 거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 지나면 알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자아의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자아의식이 큰 사람일수록 살면 살수록 실망하고 좌절할 확률이 높지.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점 같은 존재들이잖아, 사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멀리서 봤을 때는. 그래서 되게 작은 거 하나하나가 인생의 의미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사람들은 쾌락, 그리고 행복,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데 우리가 흔히들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표현하잖아.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쾌락보다의 좀 더 상위의 개념이지만, 사실 행복 또한 끊임없이 갈망하고 채워야 되는 그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 책에서는. 그래서 기쁨이야말로 더 이상의 무언가가 없어도 충만한 그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인간은 기쁨을 충분히 느끼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의미가 주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만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존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저자가 말한 그 한 예로 뭐가 있냐면은, 이 저자가 이제 우연히 이제 길을 가는데, 길에 그러니까 물로, 그러니까 하트 모양의 길을 흙바닥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항상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물주전자에 그 하트를 그려놓는 거잖아요, 그 흙길에. 그래서 자기는 항상 그게 누굴까 하고 항상 궁금했었대. 그런데 이제 우연히 이제 거기 앞을 지나가다가 딱 알게 된 거지. 아, 그 물주전자의 주인공을.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당신이 그려놓은 그 작은 하트 모양이 나의 하루를 굉장히 즐겁게 해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썰이 나옵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삶의 의미라는 게 그런 사소한 걸로도 사실상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한 개인이 다 의미 있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약간씩은 다 남한테 도움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초자랑 양심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책에서 설명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초자는 약간 그런 거지. 학습화된 거죠. 규범화되고 학습화되어서 내가 살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어딘가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행동하게 하는 그런 자아가 초자아라면, 양심은 굳이 그렇게 학습되고 후천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일종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게 양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고 굉장히 직관적인 것이다 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빅터 프랭클의 제자였던 분이 또 이제 지도 교수님이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한 정신과 의사신가?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프로이트랑 아들러랑도 약간 달라. 그러니까 인생 삶의 목적을 프로이트는 굉장히 본능적으로 봤죠. 욕구 충족, 쾌락. 그리고 아들러는 권력의 의지라던가 자기가 우월해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요새 사람들 명품 뭐 오픈런 하면서 명품 사잖아. 그게 이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들어가는 우월성의 의지, 권력의 의지, 그런 게 이제 엿보이는 대목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의미라는 거는 자기 초월적이며, 항상 인간은 물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비도덕적일 때도 있지만, 그 자기 초월적인 그 삶을 살아가게끔 인간에게는 그런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게 내재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수용사에서 겪었던,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환경이 열악해지면은, 프로이트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모든 게 다 결핍되잖아. 욕구와 욕망 이런 게 다 결핍되니까 완전히 아노미 상태, 카오스 상태에 처하게 되고, 뭐 약탈이라던가 인간이 진짜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될 거라고 흔히들 예측을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돼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성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었다. 같은 환경에서도. 이를 통하여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고,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 간에 결국 자기가 어떤 의미를 추구하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게 이 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새로 알게 된 부분도 많았고, 또 좀 요즘 약간 그런, 뭐라 표현해야 될까, 약간 실존적 공허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많이 좀 시달리고 있었는데,
조금이나마 약간 물꼬가 좀 트인 그런 느낌이었어. 그 김미라 저자 교수님께서 이 에피소드를 전해주십니다. 조카였나? 어떤 꼬맹이가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인가에서 만든 쿠키를 이제 갖고 왔어. 근데 애기들이 그 쿠키를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데 그 먹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엄마 줄 거야 하면서 남겨온 거야. 그 쿠키를 열심히 만든 거를 자기도 물론 조금 먹고 엄마 주려고 먹고 싶은 만큼 참고 이제 갖고 와서 엄마한테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 로고 테라피라는 건 결국 그런 거라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사실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우월하고자 하는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으면은 그런 존재였으면 그 어린 아이는 엄마를 위해서 쿠키를 안 남겨왔을 거라는 거지. 자기가 다 먹어버려야지. 욕구 충족하고 그러려면은. 그런데 자기의 이런 먹고 싶은 마음 이런 거를 억누르고 누군가를 위해서 쿠키를 갖고 와서 그거를 주는 것. 그 행동에서 그분은 사람의 자기 초월적인 이런 의미의 추구의 모습을 본 거야. 그래서 저는 딱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의 이런 아름다운 면모들을 많이 보게 됐고 또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참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사랑이라는 게 결국 대체 불가능한 유일함이라는 가치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사랑과 성에 대한 관계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한 표현의 방식이고 친밀감의 한 표현 방식인데 만약에 상대방의 유일한 의미라는 거에 관념이 사라진다면은 대체 가능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성이라는 거는 그냥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는 거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저는 딱 그 부분 읽으면서 요즘 세상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결국 이런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이제 퇴색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대체 가능한 그런 딱 특별히 유일할 것도 없는 그 무언가로 이제 되어버린 세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런 요새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좀 약간 세상 인간사에서 약간 거리를 두게 되는 게 그냥 그런 혼탁한 일들을 보다 보면 그냥 별로 나도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두게 돼. 요새 보면 어디 무슨 불륜 사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어떤 대기업에서 머리 끄댕이 붙잡고 있는 여자들 이제 찍힌 사진 같은 거 어디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건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저들은 저런 욕구가 있구나라는 게 참 신기했어. 저는 이미 그런 색욕이라고 표현을 하죠. 색욕이 없어요. 이미 그런 성욕, 색욕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게 과연 사랑일까? 그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사랑일까에 대해 생각하면 나는 아닌 것 같거든. 이게 사랑을 빙자한 여러 다른 욕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 보니까 다 전적들이 있더만.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 꼴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 꼴을 지닌 사람은 계속 같은 행동 반복하면서 하는 거지. 맨날 하든지. 그러니까 보면서 와, 저런 욕구가 여전히 있구나 저들에게는. 그게 난 진짜 신기했어. 왜냐면 저는 그런 욕구 자체가 거의 없어.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아무튼 저는 요새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왜 사는가? 사람은 어떠한 의미를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참 이 빅터 프랭클이란 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랑 참 결이 비슷한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은 좀 받았고 또 이런 사실 좀 그래.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사실은. 저도 제 친한 친구랑 이런 얘기 하거든. 야, 너랑 나랑은 되게 늙은 영혼이라고. 네가 한 120살이면 나는 한 80 먹은 노인네 같다고. 나의 영혼은. 모든 거에 재미도 없고 뭐 새로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 막 아웅다웅 하면서 사는 거 보면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그런 욕구 자체가 이제 많이 거세가 되어버렸죠.
네, 오늘 영상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